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11월은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 열기구 사용이 늘다 보면 화재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고 화재 발생이 늘면 우리 119 소방관 여러분들의 출동 횟수도 늘게 마련입니다. 물론 119 소방관이 불만 끄는 게 아니고 구조, 구급 등 24시간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 사계절이 모두 바쁜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11월 9일 숫자로 119, 이날은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안경욱 안산소방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예, 여기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지난 10월 1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10월 1일 날. 예, 예. 먼저 우리 안산 소방서 관할 지역에 어떻습니까? 소방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 지역은 그 인구는 약 한 72만여 명의 그 면적은 149.5 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좀 넓으면서 인구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여기다가 이제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로 있죠. 이런 그 경제 도시,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도와 시야호가 함께하는 환경도시,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로서 우리 그 안산 소방서에서는 그 소방 대상 물별 또 유형별 맞춤형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의 특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두 개 가량의 어떤 대형 산업단지가 있고 또 외국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도시와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화재 요인에 대한 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시작되는 건 이제는 11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11월, 12월, 1월, 2월 이게 4개월 정도를 이제 우리 겨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작년에 화재가 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1월부터 2월 말까지 네네. 약 157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산 지역에 157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 발생 건수는 네. 그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지금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 그 발생 건수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네. 미미하지만은 조금 감소되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좀 감소하는 추세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중에서 특히 어느 달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건가요? 보면. 아무래도 12월과 1월 달에 상대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기구를 많이 쓰니까 예, 가끔 화재가 발생할 예, 예.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화재 발생이 좀 미미하나마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소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슨 대책을 잘 세워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일단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소방 인력이 상당히 이제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방 인력 보강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소방 장비가 새롭게 또 보강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가 좀 노후화돼 있고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요? 지금 저희 모든 이제 가장 큰 장비는 어차피 소방 차량인데요. 소방 차량과 이제 구조차, 구급차가 모두 내용 연수별로 정해져 그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사실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전부 다 대표차가 되고 이제 신규 차량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펌프차 겸용 소방사다리 차가 지금 도입돼서 현재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가 사다리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장소, 골목길 같은 경우에 또 한 5층 이하 이런 부분 다중이용업소 이런 부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항상 이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인명 피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뭐 재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인 건 이제 생명인데 어떻게 인명 피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인명피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됐는데 다행히 네. 사망자는 없습니다. 없고 다행이군요. 인명 부상자가 18명에서 11명으로 지금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18명에서 11명으로 예, 줄었다. 그렇습니다. 네. 재산 피해는 어떻습니까? 재산 피해도 약 한 19억 정도에서 약 18억 정도로 한 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제 소방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소방 안전에 대한 그 의식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고 그것이 가장 큰 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이 예, 높아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히 관리를 많이 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소방 안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그 화재 원인으로 나오는 게 부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주의. 예. 어떤 부주의인가요? 그 이제 우리가 담배 꽁초라든가 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이제 깜빡해서 이런 화재 또는 뭐 불씨를 잠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있는 불씨를 잠시 이제 방치한 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요즘 담배 피는 어떤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여러 층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특히 이거 음식물 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부 이런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물 조리 관련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일반 이제 가정에서도 가끔씩 이제 발생합니다만은 네. 또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기름질, 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드에 눌러붙어 있다가 그렇죠. 예, 열기가 올라오면서 착화돼가지고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뭐 겨울철 화재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조, 구급, 소방.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로 어떤 구조는 얼마만큼 우리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급은 어떤지. 지금 저희가 크게 화재, 구조, 구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출동을 화재, 구조, 구급.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나 구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곤란한 일반 생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드름 떼어달라는 거. 그렇죠. 예. 고드름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겨울철에는 좀 이제 동물 구조는 좀 줄어들겠죠. 그 외에 이제 그 주로 그건데 이제 간판, 네, 간판이 또 이제 뭐 위험하다든가, 뭐 새가 집에 돌아가지고 뭐 다닌다, 뭐 이런 이제 소소한 생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비긴급 생활 민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자체로 네. 이제 인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분만 이제 저희 소방이 이제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실제 출동 건수는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요즘 도심에 그 멧돼지 출연 자주 하잖아요. 예. 그래도 119로 119 소방서에 전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멧돼지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출동을 합니다. 자, 멧돼지 또는 뭐 말이 탈출한 거, 또
우리에서 송아지가 송아나 탈출하고 같은지. 이런 예. 부분들은 전부 다 출동을 하고요. 그럼 우리 구조 출동 하루에 몇 건이나 나가세요? 하루에 약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30건 정도. 네, 30건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겨울철 되면은 좀 더 많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구급 활동은? 구급 활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산 소방서의 총 구급대가 12개 구급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약 한 100건에서 한 120건 정도 100건에서 120건. 이렇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방관 여러분들이 화재 사고라든지 또 구급 구조하다 보면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소방 공무원들이 겪는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소방서에 하나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보건안전팀이 생겨가지고 아. 주로 직원들의 그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그 외에 또 현장에서의 그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의 그 참혹한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선내에 그러한 것을 좀 쉴 수 있는 우리 이제 PTSD실이라고 합니다. 네네. 심리 치유실이라고 이제 안락한 이제 그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제 온열 치료기라든가 또는 안막 의자라든가 이제 조교기 이런 걸 통해서 좀 몸을 좀 편안히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심리 치료사를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네. 전 직원 테스트를 해서 심리 상태를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유소견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사를 통해서 네네.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또 치료가 병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산 지역에서도 이제 안산 소방서만의 어떤 그 소방 대책,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실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11월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월 8일 날 저희가 소방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네. 했고요. 저희 이제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을 소방청에서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서 특별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불조심 11월 달에는 불조심 강조의 날 행사를 합니다. 불조심 강조의 날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불조심 가두 캠페인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상대로 표어 포스터 그림 그리기 대회 그것도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좀 확 와닿게 소방차를 통해 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해서 소방차 길트주기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세 기적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 길트주기 이제 퍼레이드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 또 재난으로부터 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1월 달 되면은 아무래도 화재 사고가 많고 소방 차량들의 어떤 운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를 하신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호응은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차가 갈 때 지금 이제 피해 주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에 비해서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를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4대 안전관리 부분이라고 이제 무소방뿐만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소화전 주변에 적어도 5m 이내는 주차를 하지 말자. 그 소화전 주변에 이렇게
빨간 아니면 노랑 이렇게 줄로다가 예, 예. 쳐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소화전 주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은 긴급시에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죠. 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이게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m 이내에 5m 이내에 무단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약 8만 원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긴급시에 바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잖아 바로 그냥 견인하거나 무슨 훼손돼도 이게 또 나중에 이 차주가 와서 뭐 보상을 요구하면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견인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데. 예, 견인은 가능합니다만은 차량 훼손은 차량을 파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차량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 꺼야 되는 그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지난 2017년인가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건지. 이게 주택 화재로 다른 건물에는 소방 시설이 다 있어서 화재가 발생해도 그게 소방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주택에는 그러한 설치가 법적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은 곧바로 인명피해로 그렇죠.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예방하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소화기하고 소화기는 이제 화재 진압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소화기하고 또 화재가 발생될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기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있습니다. 요걸 두 개를 하나는 피난용, 하나는 진압용. 요 두 개를 이제 주택 신축할 때 비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집에도 그걸 달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약 2만 가구, 14만 세대가 지금 주택, 공동주택은 지어야 되고요. 네네. 네, 있는데 지금 주로 그게 그 사실 이제 비용은 뭐 개인이 어차피 자기 시설이니까 그렇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취약 계층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와 저희 이제 안산 소방서가 이제 협력해서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화기와 지금 단독 경보음 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치한 게 약 8,800여 세대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도 약 2,200세대를 추가로 지금 보급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하나와 경보기 두 대를 예, 예. 무상으로다가 지원을 해준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 겨울 되면은 이 다중 이용 시설, 특히 고시원 화재 아직 끓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스프링쿨러가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어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실태는 가린 스프링클러가 거의 다 설치가 됐는데 216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216개. 예, 예. 그런데 지금 55개소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고시원의 영업 양태가 또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자체 예산을 3분의 2 그리고 이제 당사자 부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2009년 7월 달부터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주인이 3분의 1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요 비용은 이제 국가에서 30%,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도에서 경기도에서 30%,
어. 그 3분의 1.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자비 3분의 1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 설치를 미룬다거나 설치를 해놓은 거에 작동을 뭐 오작동 혹은 작동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뭐 그전에 이제 어떤 가끔 보도에도 나왔지만 스프링클러가 이게 오작동해서 귀찮으니까 그렇죠. 밸브를 잠궈놨다든가 또는 이제 이거 감지기가 뭐 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걸 꺼놨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당사자, 그 건물의 관리는 엄청난 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기계를 꺼놓다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적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인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항상 이제 겨울철 되면 더 많은 긴장을 하실 텐데 우리 안산 지역의 소방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화재는 이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화기는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잘 못하더라. 그리고 뭐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건물마다 소화기와 소방시설이 다 있는데 네. 평소에 이 소화기를 한 번이라도 위치, 그 다음에 안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 정도 또 겨울철에 화재 다발기니까 네. 이 시점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안에 약재는 잘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초기 단계에 많이 쓰는 소화기가 부족하다면 이제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이 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자동 설비는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가 어렵겠지만은 옥내 소화전은 누구나가 먼저 보고 먼저 사용하려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옆에 건물마다 있으면은 네. 꼭 한번 문을 열고 안에 호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고 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안산시의 소방 안전에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그리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관들만 365일 긴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긴장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화재 예방은 너와 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경욱 안산소방서장과 함께한 공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립방송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